결혼이라는 게 참 묘한 여정이죠.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때론 한순간의 오해가 전부 무너질 듯 흔들리게 만들어요. 저도 그런 순간을 겪었고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50살을 넘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아가죠. 딸은 결혼에 멀리 떨어져 있고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30년 넘게 부부로 지냈지만 요즘 들어 서로에게 무뎌진 느낌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마주하며 이게 평범한 행복이구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의 생일 파티가 모든 걸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제 55번째 생일이었어요. 아내는 원래 제 생일을 크게 챙기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당신 55번째 생일이니까 특별하게 보내자라며 동네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사실 아내가 요즘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외출이 잦아지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인지 갑작스런 파티 제안에 살짝 놀랐지만 아내의 설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파티 날 저녁 8시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아내가 초대한 동네 친구들과 회사 동료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엔 와인과 고급 스테이크, 색색의 샐러드가 준비돼 있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아내는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화장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오늘 좀 예뻐 보이네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낯선 남자가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깔끔한 셔츠에 미소를 띤 얼굴. 아내가 소개했어요. 이분은 동네 헬스클럽 트레이너예요. 요즘 내가 운동 배우면서 친해졌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파티는 즐거웠어요. 친구들은 농담을 던지고 와인을 따라주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자꾸 그 트레이너의 행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말할 때마다 귀 기울여 듣고 유독 밝게 웃는 모습. 심지어 아내가 농담할 때 눈을 마주치며 웃는 장면이 자꾸 걸렸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고 생각하며 애써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어땠어? 오랜만에 사람들과 같이 웃으니까 좋지? 라고 묻는 아내에게 저는 건성으로 응, 좋았어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엔 그 트레이너의 웃는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이미 골아떨어졌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요즘 아내가 자주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평소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그날은 뭔가에 홀린 듯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쉽게 풀렸죠.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트레이너와의 대화가 눈에 띄었어요. 오늘 수업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엔 더 강도 높게 해볼까요? 라는 메시지에 아내가 좋아요. 선생님 덕분에 운동이 즐거워졌어요 라고 답한 게 보였습니다. 그 아래엔 내일 9시 수업 어때요? 끝나고 커피 한잔 할까요? 라는 메시지. 아내의 답은 커피 좋죠. 내일 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단순한 친분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며 오늘 헬스클럽 갈게. 10시 수업 있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트레이너랑 이라고 툭 던졌고 아내는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응, 왜? 라고 되물었죠. 그냥 어제 좀 친해 보이던데 라고 말하자 아내는 웃으며 아, 그냥 좋은 사람이야. 운동 가르쳐 주면서 자주 얘기하다 보니 친해졌지라고 대답했어요. 더 캐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 아내를 믿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동료가 왜 이렇게 멍하냐고 물어도 대충 둘러댔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이미 헬스클럽에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니 아내는 밝게 웃으며 운동하고 나니 기분 좋아. 당신도 같이 해볼래? 라고 했죠.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의심이 커졌어요. 저녁을 먹으며 자꾸만 트레이너와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 트레이너랑 커피 마셨어? 아내는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응, 마셨어. 왜?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 그냥 궁금해서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불편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헬스클럽에 다녔고 저는 자꾸만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됐죠. 어느 날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아내의 헬스클럽 얘기를 꺼냈어요. 동료가 농담처럼 요즘 헬스 트레이너들 장난 아니야. 회원들이랑 너무 친해지는 경우 많다고라고 했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냥 농담이야라고 덧붙였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죠. 그 주말 아내가 외출한 틈에 다시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이번엔 메시지가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진짜 웃겼어요. 당신 춤추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라는 트레이너의 메시지에 아내가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다음엔 선생님이 춤춰보세요. 라고 답한 게 보였어요. 심지어 사진도 한 장 첨부돼 있었는데 아내가 헬스클럽에서 운동복 차림으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자마자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이게 뭐지? 단순한 우정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거실에 앉아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웠어요. 30년 넘게 함께한 아내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그 트레이너와의 메시지는 자꾸만 제 마음을 찌르더군요. 다음 날 아내에게 정면으로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혼자 끙끙대는 건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아침 식탁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당신 그 트레이너랑 무슨 사이야? 솔직히 말해줘.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트레이너야. 운동 가르쳐주는 사람. 하지만 그 말투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그럼 왜 자꾸 커피 마시고 메시지 주고받고 사진까지 찍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내 핸드폰 봤어?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안 믿었구나. 그 순간 30년 부부 생활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듯 했어요.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정말 아내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제 머릿속을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 찼어요. 아내와 저는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아침이면 아내는 말없이 밥을 차리고 저는 묵묵히 밥을 먹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부부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듯 했어요. 아내의 눈빛에 담긴 실망감, 그리고 제 가슴 속 깊은 의심. 둘 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아내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미안해. 아내는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내 핸드폰을 왜 봤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했어? 아내의 목소리엔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 트레이너랑 자꾸 메시지 주고받는 거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그냥 불안했어.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트레이너야. 운동하면서 얘기하다 보니 친해진 거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하지만 그 말에도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럼 왜 사진까지 찍고 커피를 같이 마셔?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분히 대답했어요. 운동 끝나고 회원들끼리 커피 마시는 건 흔한 일이야. 사진은 그냥 재미로 찍은 거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그 대화는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낳았어요. 아내는 제 의심이 터무니없다고 느꼈고, 저는 아내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죠. 결국 아내는 당신이 나를 못 믿으면 우리 어떻게 같이 살아?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같은 침대에서 자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헬스클럽에서 수건을 잃어버렸다며 찾으러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그 기회를 빌려 헬스클럽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냥 아내가 어떤 환경에서 운동하는지 보고 싶었죠. 헬스클럽에 도착해 수건을 전달하며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봤어요. 아내는 트레이너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한순간 트레이너가 아내의 농담에 크게 웃으며 어깨를 가볍게 툭 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별거 아닌 장면일 수도 있지만 제 눈엔 왜 그렇게 불편하게 보였는지, 그 장면은 마치 제 가슴에 칼을 꽂는 듯 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헬스클럽 갔었어. 당신이 그 트레이너랑 웃으면서 어깨 치는 거 봤어. 아내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어요. 당신 나 따라다닌 거야? 진짜 믿을 수가 없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농담하면서 장난친 거야. 운동하다 보면 다들 그렇게 해.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예민해진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해? 당신이 다른 남자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 말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못 믿을 줄 몰랐어.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 생일 파티도 내가 준비했잖아. 당신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게 뭐야? 그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아내가 제 생일을 위해 그렇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그럼 왜 그 트레이너를 초대했어? 그냥 동네 사람들만 부르면 됐잖아. 아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냥 고마워서 초대한 거야. 운동하면서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으면 안 불렀어. 우리는 또다시 벽에 부딪혔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상처만 깊게 만들었죠. 며칠 뒤 아내는 헬스클럽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당신이 불편해하니까 더 이상 안 다닐게라며 짐을 정리하는 아내를 보니 오히려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계속 불안해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그만두는 게 낫겠어. 그 말에 저는 더 큰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이걸로 끝난 걸까? 라는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그 트레이너를 마주쳤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고 가볍게 인사했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죠. 그 순간 그와 대화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아내가 운동 재밌게 한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가르치시나요? 그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회원님들 다 똑같이 가르치죠. 운동하면서 가끔 농담도 하고 분위기 띄우려고 노력해요. 저는 조금 더 캐물었어요. 사진도 찍고 커피도 마신다던데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진은 회원들끼리 재미로 찍은 거고 커피는 가끔 수업 끝나고 마시는 거예요. 오해하실 만한 일은 없었어요.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와 대화한 후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그 트레이너 만났어. 별거 아니라고 하던데.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됐지? 내가 말했잖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말투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문제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30년을 함께했지만 한 번의 오해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소파에서 잠을 잤어요. 아내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몇 주가 지났지만 우리 부부 사이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아내는 더 이상 헬스클럽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도 그 트레이너 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죠. 하지만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더 멀게 만들었죠.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핸드폰 메시지와 그 트레이너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괴로웠어요. 아내는 저를 믿지 못하는 제 태도에 상처받았고 저는 아내의 태도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마랑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기운 없어 보여. 무슨 일 있어? 딸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냥 좀 바빠서 그래라고 둘러댔지만 딸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가 요즘 웃지도 않고 통화할 때 자꾸 한숨 쉬더라. 솔직히 말해. 무슨 일 있었어? 결국 저는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생일 파티, 트레이너, 메시지, 그리고 우리의 갈등까지. 딸은 한참 동안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아빠 생일 파티 준비하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나한테 다 얘기했어.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런데 아빠가 엄마를 의심하다니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딸의 말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아내가 저를 위해 그렇게 노력했다는 걸 저는 너무 쉽게 잊고 있었던 거죠. 딸은 이어서 말했어요. 아빠, 엄마랑 제대로 얘기해봐. 오해는 대화로 풀어야지. 이렇게 서로 멀어지면 나중에 후회해. 딸의 말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청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해. 이대로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어. 아내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마주봤어요. 저는 솔직히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당신이 그 트레이너랑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불안했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당신을 잃을까봐 겁이 났어.
아내는 조용히 듣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내 핸드폰을 보고 나를 따라다니고 그렇게까지 의심할 줄 몰랐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운동하면서 조금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뿐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제 불안을 아내에게 투영했던 거였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어. 당신을 믿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당신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작은 찝찝함이 남아 있었어요.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며칠 뒤 저는 아내와 함께 헬스클럽에 가보기로 했어요. 아내가 어떤 환경에서 운동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아내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헬스클럽에 도착하니 트레이너가 다른 회원들과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저를 소개하자 그는 살짝 당황한 듯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아내가 많이 칭찬했어요. 좋은 분 만나셨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엔 미세한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수업을 지켜보니 그는 모든 회원들에게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했어요. 아내와의 대화도 다른 회원들과 다르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니 제 의심이 점점 터무니없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 말대로 별거 아니었네. 내가 너무 오버했어.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헬스클럽 출입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가 운동하며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니 기뻤죠.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 부부에게 작은 상처를 남겼어요. 신뢰를 되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몇 달 뒤 아내가 갑작스레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 사실 그때 당신한테 다 말하지 않은 게 있어.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어요. 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어갔어요. 미안해. 사실 그 트레이너가 나한테 살짝 관심을 보인 적이 있어. 하지만 내가 분명히 선을 그었어. 당신이 오해할까봐 말 안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어. 그 고백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내가 솔직히 털어놓은 용기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왜 이제야 말했어? 라고 묻자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또 오해할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 그 순간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솔직히 말해줘서. 우리 이제 아무것도 숨기지 말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꼭 안았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했어요. 30년을 함께한 부부라도 오해와 불신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그걸 극복하는 건 서로의 솔직함과 사랑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내의 고백 이후 우리 부부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아내가 솔직히 털어놓은 덕분에 저는 제 불안과 의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어요. 사랑만으론 부족하고 신뢰와 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요. 우리는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기로 약속했어요. 매일 저녁 짧게라도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는 간단한 질문이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줬어요. 몇 달 뒤 우리는 결혼 30주년을 맞았어요.
이번엔 제가 아내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죠. 딸과 사위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딸은 아빠 엄마가 한강뷰 레스토랑 좋아하니까 거기 예약해라며 메뉴까지 골라줬고, 사위는 장식 아이디어를 냈죠. 파티날 아내는 레스토랑에 들어서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라며 웃는 아내의 모습은 생일 파티 때와는 또 다른 따뜻함으로 빛났어요. 저는 아내에게 손편지를 건넸어요. 30년 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당신 곁에 있을게. 아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였고,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파티에서 딸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오래 서로를 지켜온 거 저희도 배워야겠어요. 그 말에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생일 파티로 시작된 위기는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죠. 시간이 흘러 우리는 헬스클럽에서 만난 부부들과도 친해졌어요. 트레이너는 여전히 밝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수업을 이끌었고, 우리는 그를 오해했던 과거를 웃으며 떠올리곤 했죠.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그때 당신이 질투했던 거 사실 좀 귀여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당신이 너무 예뻐서 어쩌겠어? 아내는 까르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러던 중 딸의 결혼식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딸은 우리 둘 다를 초대했지만 저는 갈등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 망설였어요. 당신은 가야지. 딸 결혼식인데라며 아내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같이 갈 수 없다면 나도 안 갈게. 당신이 더 중요해. 결국 우리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서 딸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 축복을 전했죠. 가슴이 아팠지만 아내와의 새로운 시작이 더 소중했어요. 몇 달 뒤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서울의 시선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강원도 바닷가 마을로 이사하기로 한 거죠. 아내는 젊을 때 강원도 바다 봤던 기억이 너무 좋았어. 우리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퇴직금과 저축을 모아 작은 집을 알아봤고 이사 전 재정 계획을 꼼꼼히 세웠어요. 이사한 지 6개월, 우리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매일 바다를 산책하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아내의 건강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아무도 우리의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우리는 그저 평범한 노부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해질녘 바다를 바라보며 아내가 물었어요. 전혀.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후회를? 우리는 손을 잡고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봤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새로운 시작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됐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오해로 멀어져 있다면 용기를 내서 대화해 보세요. 솔직한 마음이 서로를 다시 이어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